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조부분비 배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부분비 배분은요, 개별원가하고 좀 더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종합원가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개별원가 쪽에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강의 차원에서 좀 따로 구분하긴 했는데 어쨌든 보조부분 원가를 어떻게 제조부분에 배분하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보조부분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보조부분은요, 직접적인 제품의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조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부 뭐예요? 전액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 제품 제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제조와 직접 연관은 없기 때문에 전액 제조 간접비로 구분이 되지만 요 적절히 배부해서 제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의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럼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일단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요, 제조 부분에 이렇게 배부를 해요. 요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는 1단계에서 발생한 원가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 있죠? 이걸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총 원가 나오겠죠? 그러나서 요거를 이제 제품에다가 이게 배부를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원가 배분. 두 번째, 제조 부분의 원가를 제품에 배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부 제조 간접비니까 이 제조 간접비가 어디에 더해지는 거예요?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하고 이렇게 합산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부되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조 부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냥 여기 예를 보면은 식사 제공에 관련된 식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두 개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시험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밥 먹고 전기를 쓴다고 해서 물건 제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는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제가 다 써놨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죠.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 없이 바로 그냥 제조 부분으로 다 보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보조 부분끼리도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거라고요. 전기를 식당에 공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력 부분에 일하는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제조 부분 넘기느냐, 이게 또 이제 계산의 관건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적당히 고려하거나 완벽하게 고려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은 직접 배분법, 일부 고려하면은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완벽히 고려하면은 상호 배분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 배분을 배분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다?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죠? 계산 안 한다, 적절히 계산한다, 완벽히 계산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배분 방법에 대해서 보죠. 개념 봤으니까 배분 방법에 대해서 보는데,
자, 배부 방법. 자, 순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조 부분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직접적인 게 있고 간접적인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비부터 집계하고요. 간접비는 적절히 배부해가지고 제조 부분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보조 부분비의 제조 간접비하고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하고 뭔가 합산되겠죠, 그죠? 요 제조 부분에서 원가가 세 가지 나오겠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근데 요 제조 간접비가 제조 부분 게 있고 보조 부분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는 제조 간접비. 그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조 부분에서 세 가지 원가를 집계한 다음에 제품에다가 적절히 배부를 한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보조 부분 관련해가지고 원가 배부 순서고요. 그리고 보조 부분비 배부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이 있는데 요건 좀 암기를 하세요. 예. 요거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과 관련된 거면은 면적으로 면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 관련 원가가 1,000원 나왔다. 건물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 10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아파트 관리비 있죠. 아파트 관리비 계산할 때 이 아파트 면적 가지고 많이 해요. 예. 그 부분이 있고. 자, 기계와 관련된 원가다. 그럼 시간에 따라 시간. 그리고 식당 관련 원가 있죠. 식비가 있다. 식비. 그러면은 종업원수로 나눠서 적절히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 관련해가지고 제조간접비가 발생한다면 사용량에 따라서 뭐 킬로와트당 얼마,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조부분비 배부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정하는 거고요. 요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항목이니까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이거 위주로 나와요. 계산 문제는 정말 간혹 나오니까 계산 문제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방법을 좀 이해해서 방법. 그래서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이걸 직접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으면 일정 부분 주고받으면 단계 배분법이라고 해서 계산이 되고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거를 완벽히 고려하면 이때 상호 배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계산에 대한 개념, 그죠? 그 방법의 정의를 좀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계 배분법의 경우에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거를 일정 부분 고려해야 되니까 뭔가 순서를 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 정하는 게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비율이 크거나 보조 부분 다른 쪽에 제공하는 게 크거나 아니면 절대 금액이 크거나 뭐 요거 가지고서 이제 배분 순서 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에서는 서로 주고받은 걸 완벽히 고려하니까 원가를 약간 재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원가에서 다른 쪽에서 받은 원가까지 더해가지고 약간 재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더 깊은 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리고 약간 뻔한 얘기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한테 제공한 거 있죠? 자가 소비한 거.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조 부모끼리 서로 주고받은 것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 소비는 고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봤으면 좋겠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안 나오니까 요것만 봅니다. 자, 그 계산법의 정확도 있죠. 정확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난이도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일단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거를 완벽히 고려해서 배부하면은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죠? 아니, 당연하잖아요. 다 고려하니까 사호가 제일 정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조금 고려하니까 약간 부정확할 거라고요.
그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분끼리 주고받은 거를 전혀 고려 안 하니까 정확도가 되게 낮을 겁니다. 그죠? 원래 주고받은 게 있다면은 그것까지 고려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고려하지 않으니까 정확도는 낮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산 난이도를 볼 건데요. 계산 난이도는 같습니다. 상호가 제일 복잡해요. 모두 고려해야 되니까. 적절히 고려하는 게 좀 덜 어렵겠죠. 그리고 보조부분끼리 주고받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은 가장 계산 난이도는 낮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 난이도하고 계산의 정확도하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를 계산할 때 요걸로 계산할 때 그 비용을요 변동비랑 고정비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일단 변동비랑 고정비로 나누는 게 좀 더 정확도가 있겠죠. 다만 그냥 계산하면은 더 계산이 쉽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봐서 하는데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을 이중배부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중배부율법. 그리고 그냥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단일배부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고정비에 관련돼서는 요거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하거든요. 최대 사용량.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논리는 이겁니다. 고정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딱 금액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정비를 지출한다는 거는 좀 약간 속된 말로 뽕을 뽑겠다, 본전을 뽑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비를 배부할 때는 최대 사용량, 그러니까 최대한 쓴다는 걸 전제를 하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변동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량에 맞춰서 합니다. 그 전체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사용량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일단 세 가지가 쓰이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계산 방식은 몇 가지? 3 곱하기 2 하면은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험 수준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건 나오지 않고요. 이 방법의 개념, 그리고 방법의 특징, 이런 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암기하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직접 배우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간략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중배부율법과 단일배부율법에 대한 내용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조부문비 배분 방법의 특성, 계산이 복잡한 정도, 난이도하고 계산의 정확성. 그죠?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좀 하세요. 이거 순서. 뭐 상단직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근데 정의만 아시면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부분 원가 계산할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전체 원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전체 원가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 문제에서 보조부분 원가 배부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바뀐다 그러면 틀려요. 원가는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제품이 A, B가 있을 때 7대3, 5대5, 3대7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회사 전체 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비용 총액은 그대로예요. 요건 불변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이익이 바뀔 리가 없어요. 다만 개별 제품 관점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A만 놓고 봤을 때는 원가 배부에 따라서 원가가 7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체 원가는 100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조부문비 배분의 어떤 개념하고요. 방법 한번 봤습니다. 자, 문제 간단히 몇 개 풀어보고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죠. 자, 홀수번 볼게요. 홀수번. 자, 1번인데요. 다음 중 보조 부분비 배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자, 배부 방법 3개라 했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아닌 거 뭐예요? 1번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실게요. 다음은 보조부분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인데요. 잘못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 직접 배부 맞죠? 보조부분 원가를 배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법. 단계 배부 맞죠? 단계 배부의 경우는 일부만 고려하니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한다. 상호 배분법. 이건 다 맞죠? 그럼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보조부분 원가를 변동비라 고정비로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단일이 아니고 이중배분법이죠. 방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5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의 보조부분 원가가 단기에 다 배부되고 끝나겠죠. 그죠? 기말재고에, 그러니까 기초하고 기말에 이렇게 배부되는 게 없으니까 전액 다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단기에 전액 비용 처리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원가 총액은 다 배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럴 경우에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직접 배부법은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단계와 상호는 고려한다. 맞죠? 단계는 조금, 상호는 많이, 그죠? 세 번째, 어떤 방법을 써도요, 총액이 모두 제조 부분에 배부된다. 맞아요. 총액은 정해져 있고요. 배부가 얼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이 4번이죠. 배부 방법에 따라서 총액이 달라진다. 아니죠. 총 원가는 그대로라고요. 총 원가는 그대로고 제품별로 다르게 배부되는 거니까 회사의 전체 이익이 달라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자, 그 다음에 7번이고요. 대한상사가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아가지고 전 사원한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전 사원한테 균등하게 부과한대요. 자, 전 사원한테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거는 인당 금액이 같다는 거죠. 그럼 이 복리후생비의 배부 기준은 뭐겠어요? 사람 수잖아, 사람 수. 인당 금액을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7번의 답은 뭐예요? 종업원 수죠. 요건 약간 센스가 있어요, 풀어. 그죠? 어렵진 않은데, 책에 딱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균등하게 배부한다가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7번의 답은 4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다음 중 공통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건물 비용, 면적 맞죠? 전력요금, 사용량 맞죠?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가동시간 맞죠?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4번이죠. 수선 유지비가 종업원 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종업원이 많으면 기계 수리비가 많이 드나요? 그건 아니죠. 수선 유지비는 뭐 기계 사용 시간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요 답에 나온 대로 수선 유지 시간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기계를 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걸맞게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예. 일단 종업원은 아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자, 그 다음에 11번이고요.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보시면은 직접 배분법에 대한 내용은 다 숙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전산액 1급에서는 직접 배분법 계산 문제가 간혹 나와요, 간혹.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정확히 풀어보시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한테 XY 보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B 제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X는 15만원, Y는 20만원. 요거를 AB에다가 적절히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B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하고요. 그리고 B 자체에도 제조간접비가 있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문제에서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배부된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의 금액까지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A에 배부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만 물어보면은 그냥 배부 금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전체 금액을 물어보면은 자기 것까지 더해야 돼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직접 배부법이니까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건 무시해요.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 배부되는 것만 고려하는데. 자, X 같은 경우는 300회, 700회니까 이거 다 더하면 1000회 되는 거, 1000회. 그죠? 그러면 X가 AB에 제공하는 비율이 몇 프로죠? 1000회에서 300회면은 A는 30%, B는 70% 이렇게 되죠? 근데 Y는 어때? Y.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건 제외하니까 200회, 500회는 그냥 다 X 쳐버리세요. 자, Y가 AB에 제공한 게 500, 1500이니까 이거 더하면 2000이죠, 2000. 그 Y가 A한테 제공되는 게 500 나누기 2000이니까 25%고 Y가 B한테 제공되는 거는 1500 나누기 2000이니까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5만 원을 30%, 70%, 25만 원을 25%, 7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B에 제공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B. 자, B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B한테 그러면은 15만 원 곱하기 0.7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비율이 70%잖아요. 그죠? 그리고 25만 원, Y는 25만 원이니까 25만 원 곱하기 0.7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자체에 20만 원 있잖아요. 그 20만 원을 더합니다. 그 요거 다 더하면은 49만 2,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만약에 A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죠? A를 구한다면은 A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0.3 그죠? 15만 원에 0.3 그리고 25 곱하기 0.25 이렇게 되죠? 그리고 A의 금액이 30이니까 더해보면은 얼마 나오겠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배부된 금액 있죠? 요거를 다 더하면은 원래 XY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XY 총액이 40만 원이고요. 요 40만 원 선에서 A하고 B에 배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이렇게도 풀어보세요. 만약에 A, B 자체 금액이 없다면은 그냥 15 곱하기 0.7, 25 곱하기 0.75 요것만 계산이 또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15 곱하기 0.3, 25 곱하기 0.25 이렇게 또 계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B 20만 원까지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은 제조 부분 자체의 제조간접비는 안 나오고 그냥 XY만 가지고 배부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제가 하나 실었고요.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는 걸로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별 원가 하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하고 이제 원가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